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비엔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에 아주 힘차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네. 그 전에 오늘 드릴 선물부터 간단하게 맞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 화면 아니고요.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주름 개선 앰플과 네.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또 선물도 기분 좋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를 더하다 이제 두 가지 이슈 오늘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내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서 권지현 아나운서가 장마감 핫 이슈에서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이창원 매니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볼 텐데 네. 독일로 향하는 러시아의 가스관 계속 걸어 잠글려고 그래요. 수리라는 핑계는 대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압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름에는 엄청 더웠고 또 네.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에너지 대란입니다. 이 천연가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모두 묶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서 과거에도 또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여름에는 좀 잠잠했지만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GSE와 대성에너지가 지금 시간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또 시간만 되면 장난을 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하는 게 태양광 그리고 풍력, 더 멀리 봤을 때는 원전이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어지는데 기본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당장 급하게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또 화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트렌드와는 맞지 않지만 당장의 겨울에 어떻게 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얘기도 나오면서 뭐 관련주인 GS 글로벌도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트렌드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고 조금 더 얘기를 더 이어가자면 우선은 이제 당장에 이제 이런 그 단기로 튈 수 있는 거는 러시아가 가스를 중단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석탄, 석유라는 그 가장 이제 에너지 효율화에서 신재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지금 이런 그 분수령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옥시덴탈 같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단기로는 러시아 가스관 공급 중단,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하이브리드 성격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천연가스 가격 계속해서 고공행진 할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유럽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언제든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에너지 쪽에서도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또 보호무역주의로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로 나오는 양 자체를 또 줄이는 기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에너지 자립화를 가게 될 텐데 거꾸로 옮겨가는 데까지 빨라야 2, 3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쪽으로 이제 사업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탄소 중립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천연가스와 이
합쳐가지고 이제 블루수소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탄소 포집 관련된 CCUS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어서 사고의 영역을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그쪽까지도 좀 연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높아지게 되면 바로 이제 유가 쪽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석탄이나. 그래서 이런 대체재 관련된 이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천연가스 가격에만 너무 집중해보지 마시고 유가 쪽도 지금 S-오일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다시 배럴당 $100 이상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유가 쪽으로 일단 사고를 확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는 이제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면서 말씀해주신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쪽으로 이제 수급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의 유동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천연가스 쪽만 보지 말아라. 네. 대체재를 찾게 돼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네, 에너지 관련주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뭐 대성에너지, 인천도시가스, 뭐 GSE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사실 전쟁이 벌써 6개월 차예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네. 또 이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또 관련주들 좀 가지고 가봐야 될지 네.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천연가스 원자재 쪽은 이미 급등과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따 곡물 얘기도 한번 할 거지만은 천연가스 관련주, 그러니까 시간에서 특히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온 이유는 또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네. 모두 다 옮겨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의 매기가 돌겠지만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든 또 명분을 만들어서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천연가스가 또 시간에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내일 갭을 띄워서 올릴 테니까 개인들이 따라 붙어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은 그러면 이 천연가스가 지금 그 시간에서 급등했다 그래서 내일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시간에서 급등을 시켰다는 것도 홍보 비용을 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에너지 매기가 돌 거라는 건 맞지만 당장 그렇다 그래서 내일 GSE가 지금 시간에 8% 떠 있는데 바로 사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가스 관련주 좀 테마주에 유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도 간단하게 여쭤보죠. 그 대체재가 있기 마련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네. 그럼 이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냥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광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접근을 해보시던가, 뭐 대표적으로 SH에너지화학이 그 관련된 부분에서 광고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종합 상사 쪽에서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이 또 천연가스 관련된 또 이슈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사고를 확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광고를 직접 갖고 있는. 아니면 네. LNG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LNG 쪽도 이제 점진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쪽에 대한 수주를 좀 봐야 돼서 일단 뭐 본행제 쪽으로 보면 이제 동성 화이텍이나 한국카본 쪽으로 사고를 확장을 하시되 네. 조선업은 이미 한번 좀 약간의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고점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일단 관심 종목에는 네. 넣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스 관련주는 좀 테마성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아무래도 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아주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환율 쇼크,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 바로 여쭤보죠. 네. 뭐 1,400원 갈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오늘 또 올랐으니까 당연히 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환율이 올라서 주식시장이 떨어졌냐,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환율이 떨어졌냐, 환율이 올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환율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가 먼저인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해요. 외국인이 살 종목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그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주식에서 돈을 빼서 그러면 돈을 빼면 현금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달러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 매도 달러 매수가 되면서 네. 환율이 올라갈 수는 급등하는 있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급등 나오다 보니까 또 1,400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어떤 그 자이언트 스텝을 사실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조금 비기형적인 구조로 부동산에 좀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전세 그리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영끌이라고 하죠. 이런 그 가계 부채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냥 뭐 금리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금리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손 우려가 줄어들면서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또 그 기준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려버리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자산이 또 많다 보니까 서민경제 휘청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주식 시장을 잡을 것이냐, 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것이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픈 진짜 상황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금통위가 예정되어 네. 있는데 네.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도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2021년에 염끌했던 2030, 네. 지금 이자에 허리 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기준금리 앞으로 더 올려버리면 이게 상당히 좀 이제 그 말 그대로 국가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더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오른다라는 의미는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파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 환율이 높지만 이제 점점점 그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다시 들어오겠죠, 수급이.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국은행의 이제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당장에 뭐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그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항상 시장은 완전히 뭐 폭락이나 아니면 급등에 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다음 주에 잭슨 홀 미팅이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달러 네. 인덱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창한 본부장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환율? 저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국 중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상승시키는 요인 자체가 이제 일본과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페러티도 거의 1대1 또 깨지려고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본 쪽에서는 VOJ에서 이런 양적 완화 기조를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화의 가치는 좀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금 이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워낙 강한 상황이라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경기적인 부분이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턴이 되지 않으면 달러 인덱스 자체는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게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 또 환율도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쪽에 대한 또 이제 매파적 발언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잭슨홀에서도 우리나라 총재가 또 얘기를 할 예정이어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일단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너무 급하게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한미 금리 역전차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 규모가 커질 텐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이고 그 부분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금리 인상기 때 금리 차가 있었을 때 전체적인 외환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도 좀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들어왔었거든요. 금융 시장에서는 좀 빠지긴 했지만 증권 시장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견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체력 자체가 높은 상황이라서 환율 자체 높아지는 부분에서 당연히 경계는 하셔야 되지만 외국인의 자금 이탈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정리를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두 분의 의견을 짧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이제 1달러로 예전에는 뭐 1,100원짜리 주식을 사고 이제 1,300원짜리 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 환율을 비교하자면 지금은 지수는 어차피 1,700선까지도 보는 게 맞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외국인이 볼 때는. 네네네. 훨씬 1달러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까 말이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글쎄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그 외국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즉,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주식을 바라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런 그 대형주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겠지만 네. 이제 항상 시장은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마이너스 3%, 4%씩 당일에 급락하지만 않아도 결국은 그 단기 매매, 시장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고 보고요. 당장 뭐 인버스 자체를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버스 성격의 급등주, 테마주도 저는 충분히 시장과 반대로 매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